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노동권 보장이다, 불법 파업 조장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이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된 노란봉투법 쟁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입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유재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란봉투법 지난 2014년이죠.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한 시민이 언론사에 이 4만 7천 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오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사측에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좀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 노란봉투법 자체에도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절차상의 문제를 현재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이 부분을 두고도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송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노란봉투법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환노위에서 의결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걸 법사위에서 좀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법사위가 이제 여기에 대한 심의를 안 하고 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국법에 따르면은 이유 없이 60일 이상 만약에 심의를 하지 않으면 전체 회의를 거쳐서 그래서 국회 직회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랐고 이제 결국 쟁점이 되는 것은 과연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심의를 하지 않았냐 이게 될 텐데요. 네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했을 때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이와 간사 간에 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이 지금 안 한 것이다. 이제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국회 본회의 상정을 이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판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상의 문제는 좀 없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조성주 대표님 어떠세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이게 법사위에서 법률안에 대한 어떤 체계 혹은 또 자구심사가 진행 중인데 이걸 그냥 직회부 해버렸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또 민주당은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보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여당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 법이 노란봉투법이라고 지명된 이 법이 이제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상임위에서 논의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논의라기보다는 이제 올라왔었던 거고 법사위에 넘겨진 지도 굉장히 오래된 거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아무것도 자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직회부했다라는 논리는 이제 여당의 논리일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도 아마 국회 입법부 내에서 진행된 현재의 절차상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헌재가 또 아주 이제 강경하게 판단하기도 현실로서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절차상 문제보다는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얼만큼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따로 논의될 필요가 있지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크게 뭔가 제지를 할 가능성은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교수님하고 두 분은 비슷한 의견이신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건? 예, 국회에서 그 입법 활동에 관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법안 같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제도가 생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사위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는 어떤 정책이나 법안 이런 실질적인 타당성을 한번 보고 법사위에서는 관련 부처들의 의견도 두루 들어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물론 상원이다, 위원회 위에 위원회다 이런 어떤 오명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소관위의 심리 결과가 좀 충분히 반영이 남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또 법사위에서도 체계작구 검토서를 제가 오늘 확보를 했는데 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논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건 원래 상임위에서 논박들이 왔었어야 되는데 법사위에서 체계작구로 그 전문위원이 이 정도로 쓸 정도면 관련 부처의 이견도 굉장히 많았다. 그렇다면은 법사위를 거쳤다가 그 다음에 패스트 트랙을 거치는 게 옳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오후에 헌재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한번 결과를 한번 보아야 되겠습니다.